경남에서 왔습니다. 김동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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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위원장 같으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날 엄청 아유, 제가 그래서 이 정부선거 어려운 걸 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하시면 대부분 이제 늦게 온 사람 아니라면 안쪽에 좀 네. 다른 당은 모르지만 민주당은 공평합니다. 안쪽으로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물을 하나 보여요. 너 공부하면 너 공부해요. 이렇게 좀 위원장이 좀 제대로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아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당대표 후보 본부에서 우리 경기도 파주울의 박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 박성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원분들이 주고 우리의 고문님들하고 몇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상당구 지역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강문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훈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재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아니 저기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참석하셨습니다. 백기녀라고 있어요. 백기녀. 반갑습니다. 나머지 우리 사모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아니요, 지역위원장님. 지역위원장이요? 맨날 얘기하는데 뭐 지역위원장 사회가 좋아서 그러니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처럼 막 홍보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은 당에서 기가 활동을 중심에서 활동을 하시던 두 의원님이시고요. 또 지금 우리 찬대 박찬대 의원 그래서 조직 총괄하시고 나머지 모든 걸 또 총괄하시는 두 분께서 직접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내방해 주신 이유야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테니까 같은 말씀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다 비추었고 그러니까 근데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께서 다 알아서 판단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아직 판단을 좀 못하시거나 유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0분 좀 이해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배상 우리 박정 의원님 혹시 선배세요. 박정 의원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판문점에서 왔고요. 특히나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평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더 좋습니다. 당연히 평화가 우선시 되는데 그동안 긴장을 이끌어서 외란까지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무도한 정권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건 다 우리 이강일 의원님 책임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제명인의 마을에서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때 중요한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일하셨으면 앉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전략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문희 고문님은 몇 안 되는 함양박 씨의 우리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통화하고 여러 가지 지혜도 빌려주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같이 자리해 주셔서 우리 박성준 의원이 원내대표 박찬대 시절에 수석 부대표를 하셨고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심이라고 부릅니다. 복심이요. 저는 이제 안심이고요. 저거 그냥 안심한다 그래서 안심이고 여기 등심입니다. 박찬대 후보에 제가 잘 전략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몇 군데 다니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인이 등용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안와 계시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대통령님께도 그리고 우리 당대표가 되면 1기 내각에는 좀 힘들더라도 2기 내각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중이 써서 좀 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등등 공약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공약 청주공항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 뭐 잠깐 가서 좀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보다도 저희가 못하니까 하여간 이번에 박찬대 대표가 되면 잘 모시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여당 당대표답게 그릇이 크고 또 이재명 대표랑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쓰든 뭐 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웃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박찬대를 보면 또 웃으십니다. 마음이 편하고 호흡이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흡 맞춰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이 더 잘 돼서 내년도 지방선거도 그동안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잘해야 되는데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또 강할 땐 강한 박찬대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판문점에서 왔습니다. 38선을 비워놓고 잘 도와주실 거라 믿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예. 우리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좌담회를 그냥 할때 예. 우리는 박찬대 씨도 잘 상대해본 적이 없고 예. 정청래도 상대해본 적이 없는데 그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굴 찍으려고는 못하지만은 혹시 그런 말씀했습니까? 박찬대로 중립이라고? 아니 좀 들어보세요. 충청군이냐 근데 이제 박찬대 씨하고 좀 가깝게 농담도 하고 지나고 절친하게 지나고 있으니까 우연히 누가가 압력을 넣더라고. 아, 고모님 눈치 진짜 빠르시네. 농담 좋아하시니까. 고모님. 예, 맞아 인사 다 끝나거든요. 제가 청주시 상당구가 생긴 이래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이 이긴 거가 역대 최고기록으로 이긴 겁니다. 상당구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야 그동안 당을 지켜내셨던 모든 분들의 덕으로 저희 상당구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서 당정이 같이 조화롭게 국정을 잘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 또 옆에 또 박성준 의원 보셨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그 야당 시절에 얼마나 박성준 의원께서 직접 앞에 나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꼭 부러뜨리는데 혁혁한 공로에서 역시 1등 공신이십니다. 이참에 한번 말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이고요.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는
이제 원내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있고 박찬대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박정희 의원님과 함께 뛰고 있는데 이강일 의원님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상당한 전략가십니다. 근데 그 전략가가 보니까 저희가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일 의원님이 볼 때 당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 모색을 할 때는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딱 보니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잘 판단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듭니다. 저도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옛날에 보면 항상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늘 그렇던데 왜 그럴까 했더니 충청도의 충자가 충성한 충자잖아요. 충성의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어떤 건가 했더니 이 충성한 충자의 한자로 보면 써도 됩니까? 보면 이게 충성한 충자인데 네? 이게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네? 그 마음을 가운데 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네? 마음을 가운데 둔다는 게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쁘잖아요. 이쁘. 이거 이잖아 이거. 그래서 그 보면 할 말 안 하는 말을 잘 가리는 게 충청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것이 그 말에 있어서 어떤 균형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국가에 충성한다는 걸 결정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당이 뭐냐면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탑 투탑을 이루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고 지금에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30년 권력에 대한 재창출에 있다. 그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라면 28년도 총선을 승리해야 되고 충청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강일 의원도 되고 저도 재선을 30년 만에 재선을 했습니다. 그 중부 성동구에서 재선이 된 사람이 처음에 30년 만에. 그러면 다음 선거도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그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야당의 당대표의 얼굴이 아니라 여당의 당대표의 얼굴이 누가 좋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를 생각할 때 사적인 마음, 친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공적으로 때 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야당일 때는 개인 플레이, 단독 플레이가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의 당대표는 어떤 거였냐? 바로 대통령과 함께 당, 대통령 대, 정부의 정, 당의 당, 이 당정대를 혼합하고 혼연일치하고 화합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보다는 우리 박찬대 대표가 비교 위에 있고 그럴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 시의원, 도의원 나오시는 분들 또 청주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또 군수 나오는 분들이 누구랑 손잡고 가는 게 더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충청의 민심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 당대표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있지만 다른 후보자는 박찬대 대표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조화를 이뤘고 그것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쌍두마차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당대표 이 쌍두마차가 대한민국의 성공과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0대 강국에 있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재건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쌍두마차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박찬대 대표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우리 박정희 의원님이 판문점에서 어렵게 이겼는데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박찬대. 이강일은 충청 민심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봤을 때는 전략적 판단했을 때는 박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8월 2일인데 저는 딱 하루면 끝난다고 봐요. 그게 뭐냐? 7월 19일 날 충청권 경선에서 박찬대 대표가 이기면 선거 다 끝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당원 또 우리 고문 여러분께서 7월 19일 충청권 선거에 우리 박찬대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그 결과로 8월 2일 당대표 되고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꼭 7월 19일에 승리를 위해서 오늘 힘을 모아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표현의 강함도 있을 수 있고 은따 부드러운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사진 찍음 받으셔가지고 웬만하면 자기 페이스북에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정도 올려주시고요. 근데 또 박찬대 후보께서 또 다음 주에 여기 오시잖아요. 그때 네. 찍어서 여러분들 SNS 공간에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에 우리 지지자와 이제 상대편 지지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중도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중도층을 무시하는 이유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략법을 아는 사람은 중도를 거명하고 중도 대책을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중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중도를 공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것이 좋은 거겠죠. 근데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 다 당의 훌륭한 자산이시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혁혁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역시 중도 공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청권은 중도의 산실이에요. 여기서 중도를 끌어안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최적합한 사람이 역시 박찬대 후보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찬대 후보는 들을 줄을 알아요. 밀어붙일 줄 알아요. 양면 화술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여당이고 절대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야당 얘기를 들어서 척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르고 깜치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르고 어느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박찬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보면 진짜 양면 화술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셨어요. 벌써 이제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조금 누가 더 했으면 국정을 이끄는데 좀 좋겠다.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 쪽에 마음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을 표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정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힘있게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먼저 튀는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대표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역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첫 1년을 잘 용사를 져야 이 정권의 승패가 바로 1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우리 당에서 또 실무 정치에서 가장 그 충북에서 원로교시시고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은 사실은 박문희 고문님이세요. 다른 고문님들보다는 뭐 대표로 박문희 고문님이 한 말씀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외우 보면 나이가 안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고 저 53년생이에요. 53년생인데 정치를 너무 오래 했어요. 50년을 했으니까. 맞아. 네. 그런데 당연히 뭐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북 단장을 하다 보니까 맡게 됐어요. 지금 한때 맡고 계십니다. 네, 충북 단장을 맡고 있는데 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 당원분들 계신 데서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소리보다는 꼭 필요한 말씀을 한 3가지만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당내 민주화다. 당내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 민주당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당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도당의 사무처장 내려와 있는 것을 빨리 막아주셔야 돼요. 도당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도당이. 옛날에는요. 그래도 도당에 가서 여기도 다 고문님들 계시지만 도당 가서
진짜 칼국수라도 같이 한 끼씩 나눠 먹고 돈은 누가 내든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도당에서 활동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도당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가면 고개 숙이고 인사 안 하니까 응? 귀찮아 보이는 거예요. 귀찮아 보이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라기보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앙당에서 어느 부서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 퇴직시키지를 못하니까 그냥 너 어디로 가고 발령내는 이러한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런 공약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주 상당히 서운해요. 두 번째는 장관들 임명하고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우리 충북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뭐 앞으로 뭐 차관이나 또 그 뭐 단체장이나 이런데 임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은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장관에서 그래도 뭐 최하 한 자리라도 어디 충북하고 연관돼 있는 자리에 우리 충북 사람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진정은 서운해요. 이런 문제, 그런 부분은 우리 당 대표 되시는 분이 대통령님께 좀 건의라도 할 수 있도록 뭐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 충북 출신이 좀 장관 자리에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근데 요번에도 이제 나머지 장관 자리가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원으로 입당을 하면 공직 후보자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직에 출마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에 입당해서 2년, 3년이라도 경과한 후에 공식선거에 나갔으면 좋겠다. 맞아. 응? 그냥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입당원서 내놓고 출마해가지고 자꾸 말이 생기게 하는 이런 체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민주당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좀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돈 좀 쓰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검증도 안 된 사람 뽑아놓고 나중에 뭐 지방의원을 시키든 뭐를 시키든 시켜놓고 나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복당 문제예요. 입당은 아무나 입당원서 써서 그냥 인터넷으로도 입당할 수 있는데 복당은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검증하는데 또 뭐 지역위원장들이 시켜줘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되는 이러한 문제.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찌됐든 그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당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화가 먼저 됐을 때 우리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렇게 고초를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정말로 형지풍파를 일으켜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단일안이 딱 나와서 걔네들이 또 뭉쳐지면 이번 대선에서도 보시잖아요. 말이 됩니까? 42%라는 게. 네? 윤석열이가 있던 당에다가 42%를 줬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으로는 이거를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기긴 이겼지만 몇 프로 이겼습니까? 적어도 20% 30% 이겨야 그나마 좀 마음이 후련했을 텐데 이건 뭐 10% 안쪽 보다가 투표율이 좁혀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중앙당에서 좀 각성하고 중앙당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이 지금 개혁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난리 복석이 떴는데 그게 제대로 안착이 되고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대외적으로다가 우리 당을 공격하고 들어올 텐데 그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이 지지율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역 의원님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도 박찬대 대표 당선을 위해서 당 대표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셔야 돼 일어나서 하셔가지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을 100%는 찬성 안 합니다. 아니 이제 복당의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저는 민주당과 복당의 위원장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강원당규에 합당하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겠지만 대의원을 뽑고 할 때도 저는 그 강원당규 규정대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신청해도 규정에 맞으면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시켜줬던 걸 다 기억도 했을 겁니다. 중앙당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고문님 말씀 그래도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까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고 지역인사 배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송재봉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의원이 안 됐으면 뭐 청와대 그 수석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갈구먹고 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아마 다음 인선 때는 좀 배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자꾸 얼굴 비추는 사람만 나중에 산하기관에 가요. 그냥 진짜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위고 아래고 가리지 않고 당을 위해서 당의 선거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신 분들이 밑에도 있고 위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열심히 하는 게 자리 욕심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앙에 가서 얼굴 삐댈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자꾸 얼굴 중앙당에 가서만 삐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중심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코드 맞는 사람은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니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아마 잘 두 분이 아마 이런 생각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전부 다 박씨들만 하면 어떻게 다른 데 근데 그래요. 박씨래도요 무슨 박씨가 다 달라요. 하는 것이 박씨는 똑같은 박씨는 아니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씨가 종- 박씨야. 이거 종친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 보이는데 부모님 김준병 부모님도 뭐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정도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네. 그 지금 이제 당연히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 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제 언론이 나오는 이게 다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팬동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선거 끝난 뒤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먼저 대선 때처럼 먼저 지난 대선 때처럼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그런 부분 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당에서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팬덤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당에서 그런 게 아니 농담하는데 정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의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듣고요. 아까 박문희 고문이 말씀하신 그 충청 홀대로는 아니고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일할 사람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원 내각제나 이런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12명이 의원했던 사람들이 지금 장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장관급에 대한 인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장관을 인선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발전을 좀 시키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그 장관 이기 때는 더 고려를 많이 하겠지만 당대표가 이 충청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약 같은 것들을 반드시 또 해결하겠다 이런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걸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면 우리 고모님들 또 당원분들한테 사실은 지난번에 큰 변화가 한 번 있고 이제 지난 총선 때 많이들 되셨어요.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장관들은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3선 이상에서는 주로 이렇게 일가를 시켰고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들 하고 그러면 뭐 5년 임기니까 우리 중국에서 의원 임기도 장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하고 조금 좀 서운하시지만 좀 대통령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무수석하고 또 만났어요. 이미 인식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저한테 친구인데 어렵다. 이렇게 의원들 하다 보니까 그랬어. 절대로 충청에서에 대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못하고 있어서 참 대통령과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대통령실에도 그리고 또 안 대표한테 잘 전화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충청에서 경선에서 일이 만들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등을 당해내지 우리 박정 의원님과 박성준 의원님께서 전달한 메시지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박수로. 저희들은 말씀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믿고 따라가게끔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 말씀은 위원장께서 예, 잠깐 간단한 거 아까 또 소리 들으셨어요. 상당부 자치분권위원장이신데 예. 다 두 분 다 훌륭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오신 분 의원님들은 박상대 성감 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박상대 후보님께서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정청래 캠프나 정청래 후보님은 또 이렇게 모시나요? 그건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요. 요청이 근데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만 왔다 가면 상당부 당원들끼리 혹시 왜 이쪽만 하고 저쪽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흘러갈까 싸움이 날까봐. 그건 저희가 요청해서 예, 여기서 요청한 거고 요청이 들어오면 다 공지를 때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화이팅. 예.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님 하시고 지금 없죠. 모임이 예. 있는데 말씀 가시고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제 한잔 하던가 식사를 하기로 하고 지방 의원님들하고 하나 약속을 잡으시고 예. 가서 또 홍보하시고 선거도 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그 지역 정가에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홀대로 많이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국회 내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저기 개인 친소 관계에 떠나서 사실은 추천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자꾸 친소 관계 있는 사람 추천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뽑는 거가 이거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어 있는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운영위원들이 당원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보팅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상무위원, 이 상무위원들 이번에 거의 다 선출 안 됐거든요. 임명받은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들한테 다 상의해서 임명받은 게 아니고 몇 명이서 협의해서 다 만들어놓은 그 상무위원이 도당 비례대표나 시당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를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방역 단위로 있는 걸 조심해서 요거 두 분께서도 하실 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선출된 권력이 찍는 건 괜찮아요. 간선으로. 하지만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이 또 간선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하기 싫은 말이었어요. 말씀드린데 엊그저께 정청래 의원 도당에 왔어요. 많은 분들이 모인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거에는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은 지금 말씀한 대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모든 비례대표는 권리당원에 의해서 뽑겠다. 이렇게 권리당원이 뽑아도 좋고 상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최소한 이거죠. 그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면은
여긴 8개 지역이잖아요. 한 지역당 100명 정도의 상무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명 정도가 뽑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40~50명이 지금 맞아요. 40~50명이 다 한 사람이 임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